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진 청년타운 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 PXW-Z90의 활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활용도가 높은 몇 가지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PXW-Z90은 소니에서 출시한 전문가용 캠코더입니다.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방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의 기본 기능 중 전원 버튼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원 버튼은 카메라의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카메라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다시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카메라 뒤쪽에는 오토와 매뉴얼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 기능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밝기, 초점,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카메라가 알아서 적정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만약 본인이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다고 생각하신 경우 오토 버튼으로 촬영을 하셔도 준수한 수준의 화면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뒤쪽에는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녹화가 종료가 됩니다. 카메라 옆쪽에 메모리 슬롯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슬롯에는 SD 메모리 카드 2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2개 사용하실 경우 녹화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메뉴 들어가서 두 번째 녹화 출력 설정, 그리고 녹화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동시 녹화와 릴레이 녹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 녹화는 A 슬롯과 B 슬롯에 있는 메모리 카드에 동시에 녹화가 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만약 A나 B 둘 중에 하나 메모리에 이상이 생기면 나머지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릴레이 녹화는 A 슬롯에 있는 메모리 카드의 용량이 다 차게 되면 이어서 B 슬롯에 있는 메모리 카드의 녹화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녹화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 옆쪽에는 썸네일 버튼이 있습니다. 썸네일 버튼을 누르시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프리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프리뷰하고 싶으신 클립을 설정하신 다음에 녹화된 영상이 잘 녹화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운드 설정입니다. PXW-Z90에는 2개의 외부 마이크를 입력할 수 있는 XLR 단자가 있습니다. XLR 단자의 뒤편을 보시면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키가 있고요. 볼륨 조절 키가 있습니다. 볼륨 조절이 어려우시면 오토 기능을 놓고 사용하셔도 무난합니다. 다음은 수동 기능 소개입니다. 수동 기능의 활성화는 기본 기능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오토에서 매뉴얼로 키를 바꿔줍니다. 카메라 왼쪽의 아래를 보시면 아이리스 버튼이 있는데요. 아이리스 버튼을 누르시면 액정 모니터에 F-스탑, F 번호가 활성화됩니다.
변화를 주실 때마다 화면의 밝기가 바뀝니다. 아이리스 키 옆에 개인 버튼을 누르시면 0dB 표시가 활성화됩니다. 개인의 변화를 주셔도 화면의 밝기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면의 밝기를 바꾸실 때는 아이리스 키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 키 옆에 셔터 스피드 키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키를 바꿔주시면 지금처럼 화면의 밝기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셔터 스피드는 셔터의 속도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피사체의 잔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의 밝기를 바꾸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리스 키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카메라의 옆쪽에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 키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색온도 설정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녹화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화 포맷은 메뉴에 진입해서 녹화 설정 들어가시고 녹화 포맷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선택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맨 앞에 나와 있는 1080이라는 숫자는 화면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보통은 해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고화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60, 30, 24 같은 경우에는 초당 프레임 수를 얘기합니다. 초당 프레임은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를 찍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24, 1초에 24장의 그림을 찍게 됩니다. 방송은 60, 1초에 60장의 화면을 찍게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영화와 방송의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영화적인 느낌을 원하신다면 24p 설정을 하시면 되고, 방송이나 다큐멘터리 설정을 원하시면 60프레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I하고 P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I는 인터레이스 방식, P는 프로그레시브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송 포맷의 느낌을 원하시면 I, 인터레이스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고, 영화 느낌을 원하시면 P, 프로그레시브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본 촬영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줌 기능입니다. 줌은 줌 렌즈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화각이 넓은 화각에서 좁은 화각 또는 좁은 화각에서 넓은 화각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줌인입니다. 줌인은 넓은 화각에서 좁은 화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카메라의 오른쪽을 보시면 줌 서버가 있는데요. 줌 서버에 손을 대시고 조작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넓은 화각에서 좁은 화각으로 화면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줌인입니다. 줌인은 넓은 화각에서 좁은 화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좁은 화각에서 넓은 화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을 줌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줌 서버 조작을 하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각의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줌아웃입니다. 줌아웃은 줌인의 기능과 반대로 시청자들의 주의 집중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포커스 기능입니다. 포커스는
화면의 초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초점이 맞으면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고 초점이 안 맞게 되면 피사체가 흐리게 보이게 됩니다. 화면에서 초점을 맞추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수동 기능과 자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점을 맞추는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자동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ND 필터입니다. ND 필터는 화면의 밝기를 변화시켜주는 필터입니다. 카메라의 뒤쪽을 보시면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크게 4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리어. 클리어는 ND 필터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 촬영 현장이 너무 밝다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ND 필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닝입니다. 패닝은 카메라를 직접 조작하셔서 화면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패닝에는 좌펜과 우펜이 있는데요. 좌펜은 화면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펜은 화면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음은 틸팅입니다. 틸팅은 틸업과 틸다운으로 구분됩니다. 틸업은 화면이 위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틸다운은 화면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음은 화면 사이즈입니다. 화면 사이즈는 컷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인물을 피사체로 촬영했을 경우에 정확한 사이즈를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은 영상물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 풀샷입니다. 인물의 무릎에서 사이즈를 결정해주는 니샷입니다. 인물의 허리에서 사이즈를 결정해주는 웨스트샷입니다. 인물의 가슴에서 사이즈를 결정해주는 버스트샷입니다. 인물의 얼굴을 잘 보일수록 만들어주는 클로즈업 샷입니다. 오늘은 당진 청년타운 스튜디오에 있는 캠코더 PXW Z90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장비들과 교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비 예약은 아래 주소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